네, 2022년 2월 6일 이정훈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 이재명 양강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관전 포인트는 본부장 대 본부자, 본부장 대 본부자라고 저는 봅니다. 본부장은 뭐냐? 민주당에서 많이 주장했죠. 윤석열 개인,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그래서 본부장 비리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본부자는 뭐냐? 이재명 씨 개인, 본인 비리, 부인 문제, 자녀, 아들 문제입니다. 본부자. 이 본부장 비리라는 용어는 홍준표, 홍카콜라가 만들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국민의힘에서 부산, 울산, 경남 TV 토론회를 가졌는데 그때 마무리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소위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힘당 경선에서 홍카콜라는 고배를 마셨지만은 본부장 비리라는 신조어를 남겼습니다. 역시 홍카콜라. 이러한 본부장 비리를 민주당은 아주 잘 써먹었습니다. 21년 11월 24일 국회 앞에 민주당은 본부장 비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곳을 방문해서 본부장 비리를 밝혀야 된다라고 기염을 통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본부장 비리가 무려 170개, 171개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뭐가 된지 몇 개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발매한 것으로 보이는 시사인 주간지죠. 749여 표지 사진입니다. 본부장을 다뤘죠. 얼마나 본부장 비리가 큰 문제가 됐으면 이 주간지 표지로 잡았겠습니다. 이 749호에는 윤석열 패밀리가 넘어야 할 10대 본부장 리스크를 점검한다라고 하면서 이 10대 본부장 리스크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170개, 178개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으니까 시사인이 정리한 10대 본부장 리스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발사주 의혹. 아시죠? 아는데 아마 여러분도 정리가 안 될 겁니다. 하도 수사한다 시끄러웠는데 이 기사에서는 공수처가 수사의 난관에 봉착했다는 말이 돌았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데 어쨌든 이 고발사주 의혹은 굉장히 요란했지만 용두사미입니다. 현재로 보면. 아마 대통령 선거 3월 9일 이전에는 기소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윤석열을 위해서 무혐의 처분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대선을 넘길 것이다. 결론을 보려면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 비리 중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판사 사찰 의혹.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을 할 때 몇몇 검사들에 대한 조사를 했다. 조사를 사찰이라고 봐서 이제 시끄러웠던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시사인은 어떻게 정리가 했는가 하면은 윤석열 씨가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게 있었죠. 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는데 21년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판사 사찰 문건에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라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판사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고 국가공무원법과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는 의견은 대선 끝나야만 이 여기에 대한 공수처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전에는 기소를 못 한다는 얘기고 대선 끝난 다음에 뭐 무혐의 처분을 내릴지 한다. 결국 이 사건들 흐지부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 서장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사건 부분입니다. 이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은 윤석열 씨와 의형제로 통하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입니다. 이 윤우진 서장의 문제를 덮어줬다라는 것인데 이 사건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는 21년 12월 29일 윤우진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뇌물해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에 대해서는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끝. 윤석열은 아무 문제 없다. 끝났습니다. 네 번째 의혹이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1년 3월 대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발하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찰이 이루어졌지만 검찰은 또다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24일 한명숙 씨를 복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대검으로 넘겼던 공수처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한명숙 사건도 모해 위증 교사 사건도 끝! 윤석열 혐의 없다.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설명 없이 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다루고 있는데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를 할지 말할지 대선 전에는 아무것도 못할 걸로 보입니다. 또 무혐의 처분 내려도 골치 아프니까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사건 수사도 흐지부지. 흐지부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부분. 의혹의 핵심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구속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문제가 있었는데 소환 불출석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김건희 씨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었는데 애매해요. 네. 이 권오수 씨를 기소해서 재판받기는 했지만 김건희 씨도 수사를 할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수사를 못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검찰 수사가 이 권오수 씨 기소로 끝났는지 안 했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 역시 흐지부지 별거 없습니다. 코바나 컨텐츠가 협찬을 받았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협찬받았다는 고발은 일부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별거 아니죠. 자, 이건 이제 부인 비리, 아까 도이치모터스 부분도 부인 비리인데 흐지부지 일부 무혐의 끝. 그걸로 없습니다. 윤석열 건도 대부분이 흐지부지 없다 끝. 그 다음 장모 부분입니다. 불법 요양원을 설립해서 요양급여를 장모가 편취했다는 부분. 재판이 열려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은 22년 1월 25일 나온 2심에서는 무죄 선고. 이제 대법원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서는 끝.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 장모가 은행 잔고를 위조했다. 네. 작년 12월에 나온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됐습니다. 이거 하나는 인정이 됐네요. 확실하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심, 3심을 더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경기도 양주의 하늘한 추모공원 사업 의혹 문제입니다. 이것도 장모 부분인데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현재 경찰의 의견은 불기소, 사건 안 된다. 그거 송치했었는데 사실 경찰에 보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장모의 은행 잔고 위조만 유죄고 나머지는 다 흐지부지거나 끝. 그러면 본부장 비리는 진짜 그야말로 태산명동의 서입필. 태산이 움직였지만 그렇게 시끄럽지만 그 뭐가 이걸 시끄럽게 만들었나 했더니 쥐새끼 한 마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씨 비리를 봐야 됩니다. 게이트를 봐야 됩니다. 본부자 비리,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자식 비리.
먼저 본인 비리 부분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부분. 현재 곽상도 의원까지 6명이 기소가 됐죠. 대장동 게이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성남 도계공 도시개발공사에 몸 담았거나 있었던 유한기, 김문기 씨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씨가 사인한 문건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씨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수사는 검찰이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장동 게이트 저는 펜딩돼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씨가 관여된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폭로했던 이병철 씨가 모텔에서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건 뭐 크게 다시 터져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게 있고, 식품연구원 부지였던 성남 백현동 개발 사업이 시끄러웠습니다. 이것도 뭐 저는 그저 그럴 거라고 봅니다. 자, 요즘 터져나오고 있는 성남시 축구단, 성남FC 후원금, 불법 후원금 사건. 지금 수원지검에 배당이 됐는데 수원지검이 수사를 지금 서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어서 국힘당이 쫓아가서 항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형수 욕설 사건은 뭐 그러려니 하고 형제간에 싸웠고 심하게 싸웠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재명 씨가 발언을 하면서 형의 무슨 뭐 문제를 거론하니까 형수가 고발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아직 고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이 되죠. 뭐 다른 건 몰라도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씨 본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수가 고발할 경우에 그것도 시끄러워질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재명 씨 부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딱 지금 드러난 거는 법카 게이트죠. 법카 게이트. 법인카드 게이트. 경기도청 직원들이 써야 되는 법인카드로 쇠고기하고 샌드위치 등을 김혜경 여사께서 사 먹었다. 뭐 그 외에 더 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피해가죠?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횡령 사건이 되죠. 그리고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총무과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면 또 배임도 될 거고. 이 부인 게이트가 저는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대장동 게이트만큼이나 이거 조금 이재명 캠프한테는 안 좋다라고 저는 보는데 아직은 뭐 검찰이나 누구도 아무저 수사를 이게 막 터져 나왔으니까 아직 할 수도 없겠죠. 또 하나 아들 게이트, 자식 게이트죠. 도박 문제 이거 빼박도 못하죠. 아들도 사과했고 아버지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사지를 받고 뭐 했다는 그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커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 본부자 게이트, 본부자 사건, 본부자 비리 어떻게 피해가죠? 민주당은 아까 작년 11월인가 본부장 비리센터,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건을 윤석열 죽이기 전에 나갔었는데 만약에 국힘당이 본부자 비리센터를 만들거나 본부자 비리 구명 추진본부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부자 누구 사람 이름 비슷하네. 이 본부자 비리 가운데 대장동 게이트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부인 법카 사건은 국민 감정을 딱 건드린 사건이고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쏟아졌던 많은 의혹은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거는 법카 사건은 남편이 경기도지사인 상태에서 경기도청의 법카를 사용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저는 본부장 비리는 끄고 본부자 비리가 끌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게 그때 다르잖아요. 그달인데 그달에 이어서 본부자 비리가 뜨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데 뭐 제 의견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제 예측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본부장 비리 대 본부자 비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20대 대선 관전 포인트다. 본부자 비리 어떻게 될까? 같이 살펴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